안녕하세요. 혹시 TV 토론이나 인터넷 댓글창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왜 저렇게까지 싸우는 거지? 하고 속 터진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싸움,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심장부까지 어떻게 쭉 연결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비밀 속으로 한번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TV 토론이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보면요. 막 고성이 오가고 서로 자기 할 말만 하잖아요. 아무도 상대방 말을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 보통 우리 토론이라고 하면 상대를 논리로 그냥 확 눌러버리고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시합 같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토론의 진짜 목적이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에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보죠. 바로 진실을 찾아서입니다. 옛날에 위대한 사상가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걸 토론의 목표로 삼았거든요.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답에 도달하는 거, 바로 그거죠. 이런 생각은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 와서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그는 토론을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처럼 봤어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우리 각자가 자신의 퍼즐 조각을 테이블 위에 딱 내놓고 함께 힘을 합쳐서 진실이라는 더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 지식도 그리고 상대방의 지식도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향한 토론의 문을 여는 그 마스터키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태도 안에 사실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이 개념, 오류 가능성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건 절대적으로 맞아라고 믿는 것조차 틀릴 수 있다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이 태도가 없으면 사실 진정한 의미의 토론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무지의 지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 깨달음이 진짜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랑 무슨 생산적인 대화가 되겠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이 개념을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 전체로 쭉 확장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태도를 넘어서 이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적인 자정작용, 즉 스스로를 정화하는 작용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거 아니면 자유,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실수, 즉 오류에 대한 관점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요, 지도자 역시 인간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을 시스템의 기본값으로 인정하고 시작해요. 하지만 독재는 어떤가요? 정반대죠. 지도자를 거의 신처럼 만들고 그의 결정은 절대 틀릴 수 없는 진리라고 주장하잖아요. 바로 이 단 하나의 차이가 토론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억압하고 권력의 원천을 국민에게 두거나 통치자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정보 네트워크에 빗댄 겁니다. 민주주의는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으고 실수를 찾아내서 스스로 고치는 자정장치가 시스템 안에 내장된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거고요. 반면에 독재는 모든 정보와 결정이 딱 한 곳으로 집중되는데 정작 맨 꼭대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바로잡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그런 중앙 집권형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내장돼 있다는 그 자정장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의 실수를 파헤치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둘째, 권력자가 법 위에 서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독립적인 사법부. 이 두 개의 기둥이 바로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어쩌면 바로 실수할 권리,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을 권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유발 하라리의 경고가 정말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바로 방금 말한 이 자정장치들이라는 거예요. 법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억압하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틀릴 수 있다는 그 오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실수를 고집하는 것은 악마적이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자기가 실수한 걸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이 진리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논쟁에서의 태도 하나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그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싸울까요? 아니면 우리 둘 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진실을 찾기 위해 협력할까요? 아마 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겁니다.